죽은 아들의 방을 헤집던 고양이, 그 입에 물려 나온 건 충격적인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아들을 잃은 70대 노모와 한 마리 고양이. 그리고 그 고양이가 물어온 편지들 때문에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옥 할머니 70세입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시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초롱이라는 이름의 회색 고양이죠. 아들이 3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한 이 고양이가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을 2024년 3월 15일 봄비가 내리던 그날, 정옥 할머니는 아들 민수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5세의 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3년 된 며느리 수진이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민수는 IT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특별히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남편의 장례식에서 유독 조용했다는 거예요. 슬퍼하기보다는 마치 무언가를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이었죠. 수진아,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지만 수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마음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로 집을 나갔습니다. 몇 개의 짐가방만 들고서 말이죠. 할머니는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죠. 아들이 키우던 고양이 초롱이가 있었거든요. 초롱이는 3살 된 회색 털의 암컷 고양이였습니다. 아들 민수가 회사 앞에서 새끼 고양이였을 때 주워와서 키우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할머니도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3년 동안 함께 살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초롱아, 이제 우리 둘뿐이구나. 할머니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초롱이는 평소보다 더 자주 울어댔어요. 아마 주인이 없어진 걸 느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드르르륵, 쾅, 어디선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는 슬리퍼를 신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갔죠. 아들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초롱이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펜꽂이가 쓰러져 있었고요. 이놈아, 왜 이러는 거야? 민수 냄새가 그리워. 할머니는 고양이를 안아서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밤새 같은 일이 3번이나 더 반복됐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롱이는 밤만 되면 아들의 방으로 가서 책상 주변을 어슬렁거렸죠. 도대체 뭘 찾는 거야? 할머니가 고양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초롱이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책상 서랍이었어요. 책상에는 서랍이 3개 있었는데 초롱이는 유독 맨 아래 서랍만 계속 핥히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할머니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번 봐볼까? 할머니가 맨 아래 서랍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 클립, 메모지. 그냥 평범한 사무용품들 뿐이었죠. 하지만 초롱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서랍을 앞발로 계속 핥히더니 나무가 조금 패일 정도였습니다. 마치 뭔가 숨겨진 걸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2주째 되던 날 밤 드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는 사이 초롱이가 서랍을 완전히 빼냈던 거예요. 무거운 서랍을 어떻게 빼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그리고 서랍이 빠진 자리에는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할머니가 손전등을 비춰보니 서랍 뒷면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손을 뻗어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고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엄마에게 마이너스 민수.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들의 글씨가 분명했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가서 전등을 밝게 켜고 앉았습니다. 초롱이는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놈아, 내가 이걸 찾고 있었던 거구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미안해요. 사실 엄마에게 숨긴 게 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아직 2달밖에 안 됐지만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수진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엄마,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수진이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PS. 초롱이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제 책상을 잘 살펴보세요. 더 중요한 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리고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수진이가 임신했다면 장례식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할머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부분이 신경 쓰였어요. 더 중요한 게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라는 말이요. 초롱이를 보니 고양이가 다시 아들 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가보자. 또 뭐가 있나? 할머니와 초롱이는 다시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더 꼼꼼하게 책상을 살펴봤어요. 위쪽 서랍, 가운데 서랍. 모든 서랍을 빼내서 뒤쪽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있었어요. 가운데 서랍 뒷면에도 봉투 하나가 더 붙어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 더 작은 봉투였지만 역시 아들의 글씨로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첫 번째 편지를 읽으셨다면 놀라셨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수진이가 임신한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달 전부터 수진이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숨기고 그래서 사립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결과가 이 편지와 함께 들어있는 USB에 있습니다. 엄마, 만약 제가 죽고 나서 수진이가 재산을 요구한다면 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절대 속지 마세요. 할머니는 봉투를 뒤져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아들이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초롱이가 아직도 다른 곳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이 쓰던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USB 안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증거자료였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텍스트 파일들이 들어있었죠. 할머니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진을 보는 건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열어보는 순간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사립탐정이 찍은 게 분명했어요. 날짜를 보니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이었죠.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니 사립탐정의 조사보고서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수진은 3개월 전부터 직장 동료 김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2-3회 만남을 지속했고 호텔 이용 횟수가 총 12회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임신 사실을 해당 남성에게도 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는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초롱이가 또다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옷장 앞에서 계속 울어댔어요. 초롱아, 또 뭐가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옷장을 열어봤지만 별다른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롱이는 계속 옷장 위쪽을 쳐다봤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보니 옷장 맨 위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서 열어보니 또 편지와 함께 통장 2개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하세요. 초롱이가 잘 도와줬나 보네요. 이 통장들을 보세요. 하나는 제 비상금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엄마 명의로 만든 적금 통장이에요. 매달 100만 원씩 3년간 넣어뒀습니다. 이자까지 합하면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수진이는 이 돈의 존재를 모릅니다. 혹시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새 출발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수진이에게 속지 마세요. 그녀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뒀다니.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의 배신을 알고도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현관문 밖에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급하게 편지와 통장을 상자에 넣고 옷장 위에 다시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초롱이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어요. 어머니,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집 열쇠를 아직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수진아. 언제 왔니? 할머니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마음 정리가 필요했거든요. 수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조금 통통해 보였어요. 임신 때문인 걸까요? 그래, 힘들었겠다. 앉아라. 어머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 소파에 앉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니? 네. 2달 조금 넘었어요. 민수 오빠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생긴 아이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슬픔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장례식 때도. 죄송해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남편도 잃고 아이까지 생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USB에서 본 사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막막해요. 그래서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오빠 명의로 된 통장이나 보험금 같은 걸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결국 돈 이야기가 나왔네요. 할머니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내가 몸조리를 잘 해야지. 어머니, 그런데 혹시 민수 오빠가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걸 어디에 두었는지 아세요? 수진이 슬쩍 탐색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야옹, 야옹.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마치 수진을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고양이가 왜 이러죠? 모르겠네. 요즘 민수가 없어져서 예민해졌나 봐.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초롱이가 수진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어머니,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민수 오빠 방을 정리하는 걸 도와드릴게요. 혹시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 테니까요. 수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할머니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11시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편지들, USB, 통장들. 모든 걸 다시 옷장 위에 숨겨뒀어요. 초롱아, 내일 어떻게 될까? 고양이는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그르릉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찰칵, 찰칵.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발걸음이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슬리퍼 소리도 나지 않게 맨발로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거실에 희미한 핸드폰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진이다. 며느리가 밤중에 몰래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수진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수진은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보고 구석구석 손으로 더듬어보고 이미 다 찾아낸 걸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계속 찾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찾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런데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야옹, 야옹. 고양이가 크게 울면서 수진의 다리에 달려들었어요. 아, 깜짝이야. 수진이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침실로 돌아가서 자는 척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들의 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서랍들이 어지럽게 뒤져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수진이 오면 모든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오후 2시 수진이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민수 오빠 방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들어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아,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다. 수진이 소파에 앉자 할머니는 옷장에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찾던 게 여기 다 들어있다. 할머니가 상자를 열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첫 번째 편지부터 읽어봐라.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계속 읽어봐.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까지 다 읽고 나서 수진은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USB도 봤다. 사진들 말이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리고 어젯밤에 몰래 와서 뒤진 것도 안다.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임신한 아이가 정말 민수 아이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정말이구나. 민수가 의심한 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혼란스러워요. 정말로. 혼란스럽다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남자와 만났으면서 수진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모르세요. 민수 오빠가 저에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무관심?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니? 매일 야근, 주말에도 회사. 저랑 대화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니? 김대리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저의 마음을, 제 외로움을. 그 남자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구나. 수진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그럼 왜 민수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니? 양심이 있다면. 제시도대 계속 편집 어머니, 제가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해요.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저는 엄마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그 김대리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가정이 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초롱이가 갑자기 수진에게 달려들었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가 수진의 다리를 핥으려고 했습니다. 이 고양이가 왜 이래요? 수진이 발로 초롱이를 밀어냈습니다. 그만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초롱이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민수에게 뭘 했는지. 고양이가 뭘 안다고 그래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아?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고도 혼자서 끙끙 앓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나한테 남겨뒀어. 내가 그의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3년간 민수 오빠의 아내였어요.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법적으로? 그럼 법정에서 만나자. 이 모든 증거와 함께 할머니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부터 먼저 배신했잖니. 수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현관문을 열면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겠어요. 그때 정식으로 이야기하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할머니는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초롱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고양이는 할머니 무릎에 올라와서 위로하듯 그르릉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초롱이가 또다시 아들의 방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또 뭔가 있다는 거야? 할머니가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초롱이가 작은 상자를 앞발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네 번째 상자였어요. 이번에는 더 작고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마지막 편지와 함께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엄마, 여기까지 오셨다면 초롱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거네요. 사실 초롱이에게 이 모든 걸 찾도록 훈련을 시켜뒀어요. 냄새로 기억하게 하고 특정 장소를 기억하게 하고. 고양이는 생각보다 똑똑한 동물이거든요. 3개월간 매일 연습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초롱이가 엄마를 도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녹음기를 들어보세요. 수진이와 그 남자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정말 이혼할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처리하고 있어. 그런데 내 남편이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만약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이랑 재산이 꽤 될 거야.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불길해. 농담이야.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편해지긴 하겠지. 할머니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거의 살인 예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며칠 후에 민수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건 할머니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수진이가
하지만 부검 결과는 자연사였어요. 심장마비에는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었고요. 그래도 이 녹음은 수진의 본심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편지 4통, USB, 녹음기, 통장 2개. 민수야,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해뒀구나. 할머니는 초롱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롱아, 내가 아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구나. 고양이는 마치 이해하는 듯 야옹하고 한 번 울었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정말로 변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 변호사였는데 꽤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 씨를 대리하는 김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도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고 모든 증거를 정리해뒀거든요. 할머니, 오늘은 합리적인 선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진 씨는 고인의 배우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예금 통장, 보험금, 그리고 이 집까지 법정 상속분을 정확히 산정해 봤습니다. 잠깐요. 할머니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준비해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뭐죠? 아들이 남긴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편지를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이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계속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편지까지 보여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USB예요.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들이 들어있죠. 변호사가 노트북으로 USB 내용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자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건 불법 녹음이에요. 불법이든 아니든 내용은 분명하지 않나요? 변호사가 수진을 말렸습니다. 수진 씨, 일단 진정하시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면 수진 씨에게 매우 불리할 것 같습니다. 불리하다는 게 아니라 아예 권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배우자 살해 의혹이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면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민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누가 죽였다고 했나요? 하지만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을 탐냈다는 건 분명하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가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이 상황에서는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생각해 볼게.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알겠어요.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정말 가겠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게요. 잠깐. 할머니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 정말 키울 거니? 네.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이. 할머니가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건 500만 원이야. 아이 때문에 주는 거야.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아이를 낳으면 한 번은 보여줘. 그리고 잘 키워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과 변호사가 나간 후 할머니는 초롱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초롱아, 이제 정말 우리 둘뿐이구나. 고양이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그르릉거렸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남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렸어요. 초롱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카페 한쪽 구석에는 초롱이를 위한 작은 공간도 만들어뒀습니다. 손님들이 고양이를 보며 힐링하는 공간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초롱이가 예쁘네요. 단골 손님인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초롱이는 특별한 고양이거든요. 할머니는 웃으며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카페 일이 끝나고 할머니와 초롱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방은 이제 할머니의 작업실로 바뀌었습니다. 카페에서 쓸 소품들을 만들거나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굴까? 문을 열어보니 수진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아, 아이를. 네,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할머니는 아기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민수와 닮았는지 다른 남자와 닮았는지는 알 수 없었죠. 들어와. 거실에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이제 엄마가 됐으니 철이 들겠지. 아이 이름을 민준이라고 지었어요. 민수 오빠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니? 85% 확률로 민수 오빠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민수의 유일한 혈육이구나.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초롱이를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아기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적대적이지 않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죠. 수진아, 가끔 아이 데리고 놀러 와라. 초롱이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걸 좋아하는 것 같구나.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수진과 아기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초롱이와 함께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 태어났다. 예쁘게 잘생겼더라. 초롱이가 사진 앞에서 조용히 야옹하고 울었어요. 초롱아, 내가 아빠의 마지막 부탁을 정말 잘 들어줬구나. 고마워. 할머니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보는 거야. 멀리서라도 말이야.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초롱이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는 여전히 가끔 아들의 방에 가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비밀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 마리 고양이가 물어온 편지들, 그 속에 숨겨진 가족의 비밀들,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민수는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결국 배신당했죠. 하지만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둘째,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초롱이처럼 진실을 찾는 존재가 나타나기 마련이죠. 셋째, 용서와 포용의 힘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무죄한 아이만큼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잃더라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잃었지만 초롱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 간의 갈등이나 오해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곁의 작은 존재들, 반려동물이든 이웃이든 혹은 자연의 징조들이든 때로는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초롱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의 소중한 존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겁니다.